가장 뜨거운 감자 고향 소노입니다. 왜냐면은 김태술 선수가 이제 감독님이 됐기 때문이죠. 네. 지금 오늘까지 7연패인가요? 사실 차포를 빼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가스공사가 순위가 2등이어서 티가 안 나는 거지 멤버상으로는 소노가 더 강하지 않나요? 저희 사전에 방송 전에 듣기 전에 김태술 감독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친하죠. 친하죠. 아 근데 할 말은 하네요. 그런데 할 말은 한다. 정카콜라. 네. 오늘 또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제 이슈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거 바로 이제 고향 소노입니다. 왜냐면은 김태술 선수가 이제 감독님이 됐기 때문이죠. 네. 예. 자, 근데 지금 오늘까지 7연패인가요? 7연패입니다. 7연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태술 감독 부임 전에 3연패, 네. 그리고 그 부임 이후에도 후에 4연패. 자, 오늘 가스공사를 상대로 경기를 펼쳤는데 점수 차도 꽤 많이 났어요. 네. 22점. 22점 났는데 1쿼터부터 2쿼터, 3쿼터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죠. 네. 뭐 오늘 김태술 해설위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맡아서 지금 사실 차포를 빼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가스공사가 순위가 2등이어서 티가 안 나는 거지 가스공사 멤버상으로는 소노가 더 강하지 않나요? 그걸 빼도? 네. 그렇죠. 가스공사가 그렇죠. 호화 멤버라고 볼 수 그렇죠. 없죠. 가스공사가 사실 멤버상으로는 하위권에 있어야 되는 맞아요. 팀인데 어쨌든 팀을 잘 만들어 지금 2등에 있으니까 강해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냥 냉정하게 멤버상 놓고 보면은 소노가 밀리는 멤버는 아니죠. 네, 그래서 작년과 가스공사는 비슷해도 할 말 없죠. 그렇죠. 작년에 7위로 마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딱 맞아요. 그 정도 전력이죠, 사실. 네, 그렇죠. 음. 네. 근데 어쨌든 그 팀과 이 22점 차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감독이 처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좀 아쉬운 결과긴 해요. 네. 저희 사전에 방송 전에 듣기 전에 김태술 감독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친하죠. 친하죠. 아 네. 근데 할 말은 하네요. 그런데 할 말은 한다. 정카콜라. 네, 근데 제가 네. 약간 제 스타일이 네. 친해도 할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러니까 기자는 거죠. 네, 참 기자죠. 이러니까 기자하고 편집장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그게 손대범 기자와 저의 가장 다른 점. 그렇죠. 그렇죠. 손대범 기자는 지금 오키나와 아까 오키나와 오키나와 SNS 진짜 핸드폰 부실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지금 40대 중반 넘어가는 아저씨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네. 오키나와 가서 오키나와. 참. 네, 손대범 위원은 이제 좋은 게 좋은 스타일이고 네. 정직 기자는 이제 정카콜라 스타일이라서 사실은 시원시원하죠. 네, 저는 사실 소노의 지금 전력이 10연패도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정현 선수가 없고 외국인 선수도 앨런 윌리엄스랑 DJ 번즈면 뭐 정지욱 기자가 그쪽 분야에서 또 전문가지만 진짜 미국 대학 무대 잘했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뭐 엄청난 A급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KBL에서 상위권 외국인 선수 조합이라고 보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설위원을 하다가 감독으로 갔는데 국내 에이스가 없고 외국인 선수가 그저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으로 처음 왔는데 네. 팀 전력이 정상이 아니고 계속 연패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연패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코칭 스태프는 경험이 없다. 음. 지금 지면서 경험치를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 대부분 KBL의 이거는 감독 선임 첫 해에 성적이 낮다. 그 다음 시즌은 무너집니다. 그래요? 네, 오.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해에 잘 나가는 거를 다음 시즌에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변화기가 변화하기 할 수밖에 쉽죠.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이니까. 네, 근데 감독을 처음 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하는데 처음에 성적이 나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틀을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결국 굳어지다가 네. 성적이 점점 밑으로 가서 결국 감독 생활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치. 어쨌든 지금 시작부터 지금 김태술 감독이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낮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패를 타면서 경험치를 다 먹어가면서 이것저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약간 그러기에는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그 연패를 당하는 순간만큼 얼마나 소위 말하는 X줄이 타겠어요. 네, 네, 지금 스트레스면 받죠. 보면 얼굴에 드러났던데요. 아, 그래요? 네, 바로 김태술 스트레스. 왜냐면 김태술 제가 거의 연대 때부터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얼굴을 처음 봤어요. 흑빛이야. 원래도 약간 피부 검은 거 말고. 그렇죠. 원래도 검었죠. 근데 예. 원래도 까만데 근데 약간 이 낯이 지금
낯빛이 그냥 예, 흑빛이에요. 그래서 김태순한테 저는 낯빛을 거의 처음 봤어요. 야, 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처음이니까 네. 지금 댓글에도 뭐 태술이는 처음이니까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전 이제 4연패니까 이제 좀 위험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이 처음이니까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게 네. 다음 경기일 수도 있고 다다음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태술 감독 체제 아래 4연패인데 네. 사람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6연패만 7연패 7연패만 보는 그렇죠. 거죠. 네. 7연패 보는 거죠. 7연패야 감독 바뀌었는데 이렇게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보기죠. 말씀대로 조금 뭐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패배가 정립돼서 좋을 건 하나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정현 선수의 복귀는 또 기약이 없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일단은 뭐 어떻게든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보시기에 그 김태수 현재 감독 좀 이 부분을 손을 봤으면 좋겠다. 아니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그 손대범 위원이 네. 뭐 메시지 맨날 경기 끝나고 장문의 카톡 네, 보냈다고. 장문의 카톡 네. 보내요. 그때부터 부정 탔어. 그래. 네. 정규 기자 얘기 네.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친하게 지내지만 전혀 뭐 연락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원래 이런 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의 제일 간단한 건 외국인 선수 교체죠. 근데 지금 당장 쏘는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앨런 리니엄스의 계약이 12월 마지막 경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마지막 경기까지 뛰고 출산 휴가를 갑니다. 한 달 동안. 그 이미 계약할 때부터 네.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 휴가 기간을 빼려면 외국인 선수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한 달짜리 선수를 구해 와야 돼요. 음. 한 달짜리를 구해 왔다가 다시 한 출산 휴가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앨런 리니엄스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교체권이 거기서 2개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즌 교체권이 다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꿀 수가 난감하네. 없어요. 곤란한 상황이네. 네. 예. 그리고 지금 당장 그렇다고 누가 드래프트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인 드래프트로 나온 선수도 지난번에 요 앞 경기 이근준 선수가 나와서 16점 넣으면서 맞아요. 한번 터졌어요. 근데 네. 신인 선수가 연속해서 터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게 터진 게 거의 당분간은 최고 득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서 일단은 이것저것 해가면서 한번 운이 한번 얻어맞기를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어떤 날은 슛이 한번 슛발 받아서 터지는 날이 한번 있을 거니까. 네. 진짜 뭐 소노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팀 아닙니까? 또 이제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좀 전력을 되찾아서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결국 그 폭행 논란이 있었던 김승기 감독은 KBL에서 징계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고요. 소노의 이제 경고가 갔습니다. 가충 경고. 네. 네, 근데 요거 갖고 이제 개인별로 팬들도 그렇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약간 의견이 좀 갈리긴 하죠. 그래요? 뭐 짧았다 길었다 뭐 네. 이런 건가요? 경고 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반응이 있고 반대로 뭐 이 정도면 중징계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 2년 자격정지면 그래 중징계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적절하다? 적당했다고 보는데. 적당하다. 근데 이제 그 지난 2년 전인가요? 그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한 그 스포츠 5대약 네. 거기에 뭐 폭력, 뭐 성폭행, 뭐 도박, 승부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구 제명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분명히 하긴 뭐 지금 임페리얼 마인드처럼 다녀와서 자리가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네. 아마 그대로라면 네. 김승희 감독이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있을 자리가 없겠죠. 없는 게 저는 뭐 네. 맞다고 보고 네. 만약에 2년 뒤에 김승기 감독을 임명시킬 구단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용자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급격히 바뀌고 있고 네. 2년이라는 세월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격 정지를 먹은 감독을 다시 데려올 만한 저는 그런 구단은 없어져야 되고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특히 최근에는 그 물론 감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됨됨이를 굉장히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예전에 학교 폭력 그런 뭐 세세한 것까지 다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쉽지가 않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당장의 성적이 급하다. 어쨌든 김승기 감독의 능력은 증명을 했잖아요. 네. 우승을 여러 번 시켰으니까 당장 급한 팀이면은 한 번은 긁어볼 만한 복권은 아니지 않을까. 네. 저희가 2년 후에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센 플러스에서 과연 이제 2년 후에 복귀인데 네. 누가 쓸지 그런 일 없도록 한번 좀 감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후까지 이제 스포츠앤 플러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지금 눌러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전 에너지